자, 봅시다. 자, 얘 이름은 그 유명한 탄산. 그죠, 탄산. 자, 이 탄산은 몇 양성자성산이에요? 바로 이제 이양성자성산이어서 순차적 산내리 상수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여기 이제 P로 쓴 거는 이제 P의 뜻이 뭐였어요? 마이너스로. 그럼 이제 KA가 6이다, 10이다. 그러면 산내리 상수 각각 얼마다? 이게 떠오르죠,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해서 요 탄산에 요 다양성자성산에 뭐를 그려본 거냐? 이런 식의 표현을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가계도. 좋습니다. 가계도 잘했어요. 이때 가장 왼쪽에 요렇게 사내리만 하는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얘를 이제 산성형. 그래서 이 산성형 이 녀석이 산해리를 하는 평형상수가 뭐예요? 얘가 산해리를 하는 평형상수. 바로 KA1 이겠죠. 자, 그리고 이 산성형이 산해리를 하고 나면 이렇게 HCO3-가 맹글어지는데 이런 녀석은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중간형으로 번역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intermediate form이었고요. 이 intermediate form이 산해리하는 산해리 상수는 뭐예요? 얘가 산해리하는 산상수는 바로 여기에 있는 pKa2.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CO3E-, 이 CO3E-는 보시다시피 무슨 반응만 할 수 있어요? 가수분해만 할 수 있죠. 가수분해만 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을 뭐라고 불렀었죠? 염기성형이라고 했었죠. 아우, 잘했어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베이직 폼이 가수분해하는 가수분해 상수는 바로 KB1이었죠. 그리고 중간형이 가수분해하는 상수는 KB2였습니다. 아이, 잘했어요. 그래서 이 가계도상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 이건 전부 다 산해리를 뜻하고요. 그 다음 베이직 폼, 여기에 있는 베이직 폼이 산성형 쪽으로 가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모든 변화는 전부 다 가수분해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해리 가수분해. 이때 요 가계도상들에서 자, 뭘 하나 또 한번 짚고 넘어갈 거냐면 저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던 프랙셔널 컴포지션 보이시죠? 네,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여기에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프랙셔널 컴포지션의 이제 의미 이게 뭐냐? 자, 이 가계도상에 나와 있는 이 형태들이 있죠. 산성형, 중간형, 염기성형. 그 전체에 대한 예를 들면 얘 어시딕 폼 요 녀석의 존재 비 요걸 뭐라고 불렀다?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수식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H2CO3 산성형의 농도를 분모 분자에 대해서 다 나누기를 해라. 그럼 얘를 1차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나누면은 위아래로 다 나눠주면 얘를 이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됐죠? 특별히 어렵지 않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위아래 양변의 분모 분자 쪽에다가 H 플러스 농도를 곱해줘요. 짜잔. 됐죠?
이래도 등호는 성립하죠.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걸 곱해줬으니까요. 여기에 H 플러스를 한 번 더 곱해줄게요. 한 번 더 곱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끝에 있는 항에다가 중간형 HCO3-의 농도를 분모 분자에 다시 한번 또 곱해줄게요. 됐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요만큼 이 KA에 해당하는구나. 그래서 요만큼이 또 똑같이 KA에 해당하는구나. 그리고 뒤에 있는 요만큼은 KA2에 해당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바로 요 H 플러스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그냥 H 플러스 농도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이 녀석을 다르게 생각하면 pH랑 1대1 대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H 플러스 농도하고 pH는 1대1 대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H 플러스 농도 대신에 pH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재밌는 게 이 분모가 일종의 당 전개식이라고 했었죠. 누구에 대한? H 플러스 농도에 대한. 이때 왜 하필 이 녀석이 2차 다항 전개라고 했었죠? 그렇지. 바로 지금 얘가 이양성자성 산이기 때문에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2차 다항 전개가 된다. 라고 기억해 두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말은 다양성자성 산 중에서 3양성자성 산도 있고 뭐 4양성자성 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식의 다양성자성 산이면 그 차수의 맞도록 다항 전개가 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프랙셔널 컴포지션에서 이 분모 쪽이.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 지금 이 녀석은 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이죠. 그러면 2차 다항 전개에서 어디가 이런 식의 최고차항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보통의 경우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이러하니까 이거를 pH 함수로 바꿔라. H 플러스의 다항 전개로 바꿔라. 를 증명하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이게 이거다를 외우면 족합니다. 알겠죠? 족합니다. 그래서 이 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이렇게 2차 다항 전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여기에 있는 요 중간형 이 녀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개념적으로 전체 가계도에서 요 짜잔 바로 요 중간형의 비율 이걸 뜻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증명해 볼 수도 있잖아요. 막 수식을 변형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보나 마나 얘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 2차 다항 전개에서 이때는 H 플러스에 대한 요거 1차 항이 요 분자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모가 2차 다항 전개가 되는 건 똑같고 중간에 있는 형태니까 H 플러스의 1차 항이 분자 쪽으로 갑니다. 증명할 수 있는데 외울 때 이렇게 그냥 외우시라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CO3- 있죠. 이 CO3- 이건 무슨 형? 베이직 폼. 이건 전체 가계도상에서 이때는 누가 분자로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CO3- 요게 분자 쪽으로 올라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H 플러스에 대한 함수로 바꿀 때도 다항전개상의 2차항, 1차항, 마지막에 0차항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자 쪽으로 올라와 주면 됩니다. 그럼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이제 완전히 외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H 플러스 혹은 pH 함수로 이렇게 바꿔놓은 요 수식 혹은 요 수식 혹은 요 수식 얘네들의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 그거가 어떻게 분석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살펴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H 플러스 농도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H 플러스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pH 승으로 H 플러스를 표현해도 되죠. 왜냐하면 pH 정의가 뭐냐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니까 이 자리에다가 10의 마이너스 pH 승을 넣어도 똑같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알파 프랙셔널 컴포지션과 pH 이 둘 사이에 함수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어떤 그 개념을 하나 알아두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Y축에 두고 여기에 있는 pH를 X축에 두고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탄산의 산성형, 염기성, 산성형, 중간형, 염기성형 세 개의 프랙셔널 컴포지션 각각을 이런 식으로 pH에 대한 함수 형태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것을 알아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현상들 그 특별한 현상들에 대해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나와 있는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보조선 그려놓은 점선 보이죠? 네. 이 값은 얼마일까요? 보조선을 그려놓은 저 값. 바로 1이 돼야 되겠죠? 네. 자, 왜냐하면 산성형이건 중간형이건 그리고 염기성형이건 그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다 더한 값은 언제나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언제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값은 1보다 커질 수 있다, 커질 수 없다? 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린 게 산성형, 노란색으로 그린 게 중간형, 파란색으로 그린 게 염기성형인데 얘네들 각각의 컴프레션 팩터들이 어떤 프랙셔널 컴포지션들이 어떤 상황에서건 1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선 1을 이렇게 그린 거고요. 요때 자, 잘 보시면 이 X축이 pH축이잖아요. 그럼 pH축이면 여기서 우선 하나 알 수 있는 건 pH축이 이렇게 X축에 나와 있으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산성 조건이란 얘기예요? 염기성 조건이란 얘기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산성 조건이란 얘기예요? 염기성 조건이란 얘기예요? pH가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pH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pH는 작아질수록 산성의 염기성이 산성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more acidic. 그럼 역으로 pH가
증가할수록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더 염기성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봅시다. pH가 작아서 더더욱 산성형이 될수록 전체 비율상 염기성형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산성형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산성형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pH가 커져서 염기성이 강해질수록 염기성형의 비율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산성형의 비율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염기성형의 비율이 염기성에서 더 많다는 얘기죠. 자, 매우 이상해 보여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여요? 매우 상식적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너무 산성도 아니고 너무 염기성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 되는 영역의 pH에서는 어느 형이 제일 많아요? 중간형이 제일 많은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pH 조건에 따라서 산성형, 염기성형, 중간형 중 누가 가장 많은 비율로 존재하냐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무슨 딱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런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함수가 나와 있잖아요. 이 함수를 그냥 그래프로 그린 거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그대로 보시다시피 함수로 표현해 옮긴 거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것들에 대한 그 뭐냐면 정보들을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바로 여기 자, 여기 요 pH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여기 요 pH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이번의 순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요 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점은 어떤 그래프하고 어떤 그래프의 교점인가요? 바로 산성형과 중간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같아지는 조건이죠. 즉 빨간 그래프하고 노란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놈하고 요놈이 같기 때문에 존재비가 같다는 뜻은 그 수용액 중에서 그 산성형과 그 염기성형의 농도가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같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이냐겠죠? 그게 바로 이 2번 조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조건을 어디에 적용을 해볼 거냐면 바로 사내리 상수 K1 보이시죠? 사내리 상수? 그럼 이 K1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K1의 정의가 뭐예요? 얘분의 얘죠. 그런데 이때 누구하고 누가 같다고요? 산성형하고 중간형의 농도가 같대요. 이 조건에서는. 그러면 어디서 여기에 있는 요 산성형하고 여기에 있는 이 중간형의 농도가 같아지면서 바로 그때 H 플러스 농도가 누구? KA1이랑 같아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pH는 pKa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 그 값이 얼마? 6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2번 조건에서의 pH가 뭐가 된다? pKa1이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구체적인 값은 바로 pH 6이 되고요. 알겠죠? 이렇게 거꾸로 써볼까? 여기가 pKa1이고 구체적인 pH 값은 6. 됐죠? 자, 이때 요 pH가 6이 되는 pH가 pKa1이랑 같아지는 요 순간에서 요 프랙셔널 컴포지션의
대략의 이제 대소 비교를 좀 해볼게요. 우선 문제의 조건처럼 산성형하고 염기성, 산성형하고 중간형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같다고 했으니까 이 둘의 프랙셔널 컴포지션 지금 어떻죠? 지금 어떻죠? 어떻죠? 같죠. 같죠?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잘 봐요. 이 조건 하에서 염기성형의 비율은 어때요? 이 조건 하에서 염기성형의 비율 커요, 작아요? 작아요. 매우 작죠? 이 사실을 전부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프랙셔널 컴포지션 문제에서 지금 예를 들는 pH가 pKa1이랑 같아지는 이 조건에서 염기성 비율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극도로 작다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둘에 비해서 얘가 극도로 작다는 얘기는 바로 이 둘은 그 값이 대략 뭐에 가깝다는 얘기겠어요? 대략 1, 0.5에 바로 봐 0.5에 가깝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3개를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1이래요. 3개를 더하면 1이 돼야 되잖아요. 1이 돼야 하기 때문에 2개는 같은데 하나는 극도로 작다. 그러면 얘도 0.5, 얘도 0.5, 얘는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 더했을 때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에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보조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보조선 값이 얼마? 0.5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성형하고 염기성형이 만나게 되는 이 pH에서 이 두 값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대략 0.5 언저리 값을 가져요. 이 경우 염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거의 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뜻인지 아시겠죠? 요것을 첫 번째 알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여기서의 pH가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pH가 자, 이 세 번째 조건은 누구하고 누구의 교차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빨간색의 산성형과 파란색의 염기성형이 교차가 이루어지죠. 어우, 준석 잘했어요. 그러면 이때 요 놈하고 요 놈의 비율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율이 같다는 얘기는 뭐가 됐건 분모가 다 똑같은데 분자마저 똑같아야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3번의 상황에서는 산성형과 염기성형의 양이 같다는 얘기지. 이럴 경우 pH 계산을 할 때 바로 첫 번째 사내리 상수와 두 번째 사내리 상수를 그냥 순차적으로 곱해보지. 그러면 첫 번째 사내리 상수, 두 번째 사내리 상수를 각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중간형은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언급하는 산성형과 염기성형이 양이 같은 게 이 조건이니까 얘하고 얘가 양이 같아선 치자. 그러면 뭐만 남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H 플러스 농도 요렇게 얘네들만 남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관계를 활용하면 이때 H 플러스 농도는 바로 루트 KA1, KA2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pH의 정의는 뭐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그게 pH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느냐? 바로 pH가 pKa1과 pKa2의 산술 평균이구나. 루트가 로그 취하면 2분의 1이 되니까 요렇게 이 H 플러스 농도로부터 pH를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놈의 pK 값이
6, 그 다음 뒤에 건 10이라고 돼 있죠? 얘가 6이고 요거이 10이니까 두 개를 산술 평균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여기 pH는 8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3번 조건에서 pH는 바로 8이 됩니다. 알겠죠?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pKa1과 pKa2의 산술 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이 이 3번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황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조건에서 여기에 있는 프랙셔널 컴포지션의 대강의 값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산성형하고 염기성이 같아지는 이 조건에서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식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여기에 있는 중간형 보이죠? 중간형. 이 중간형이 이 둘에 비해서 양이 어때요? 둘에 비해서 이놈의 양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이 말은 요놈의 양이 근사적으로 대략 얼마쯤 된다는 얘기입니까? 근사적으로. 얘가 1에 가깝고, 그리고 요 둘은 그 양이 근사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극도로 낮다. 알겠죠? 왜? 어쨌건 3개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에서 나와 있는 계산 결과까지 외우시라고 했는데, 요 중간형, 바로 산성형하고 염기성의 양이 같아지는 이 조건에서는 중간형이 극도로 많아지고 산성형 염기성은 같아지면서 그 양이 극도로 작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pH는 뭐가 되고요? pK1과 pK2의 산술 평균이 되고요. 뭐만 이제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 pH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10입니다. 짜자자잔. 이 4번 조건은 누구하고 누구가 이제 교차가 되는 겁니까? 바로 중간형과 염기성형. 그렇죠? 그러면 중간형과 염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같아지고, 그 말은 중간형과 염기성형의 농도도 같아진다는 뜻이죠. 그럼 이 경우는 산내리상수 pKa2, pKa2 얘를 가지고 고려를 해볼 텐데, 이 녀석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얘분의 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농도가 같다. 두 개의 농도가 같다. 그럼 어떻게 돼? 중간형하고 염기성형의 농도가 같아지니까 바로 H 플러스가 뭐랑 똑같아진다? Ka2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이때 pH는 pKa2가 되는 거죠. 탄산의 경우는 pK2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pH는 10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4번 조건에서의 pH는 10이며 수식으로 나타나면 그때 pH가 pK2쯤이 된다. 알겠죠? 이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염기성형하고 중간형의 농도가 같아지는 이런 조건에서는 산성형의 비율이 중간형과 염기성형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바로 극도로 작아지죠? 이 둘이가 같아졌을 때. 그 말은 이때 이 둘의 비율이 대략 얼마쯤 된다는 얘기겠어요? 0.5. 그리고 산성형의 비율은 얼마쯤 된다는 얘기겠어요? 거의 없다. 매우 극소량이다.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세 개를 더해서 뭐가 돼야 되니까? 여전히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앞서 산성형과 중간형이 만날 때, 여기처럼 중간형과 염기성형이 만날 때 이 교차점에서
그 비율은 0.5 근처의 값을 거의 갖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만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나오는 2번, 3번, 4번 요 각각의 상황에서 pH가 이러하고 다른 녀석들의 존재비가 대략 어떤 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어떤 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지에 대해서 완전 논리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다 썼어요? 네. 자, 그래서 필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리도미넌트 폼입니다. 이런 식의 다양성자성 상과 혹은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고려할 때 이걸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었냐면 주종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자, 이 주종은 뭐냐면 그 특정 pH 조건에서 앞서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계도 상 가장 많은 형태 그걸 주종 영어 표현으로는 프리도미넌트 폼이라고 했죠. 즉 뭐냐면 pH가 산성이 되느냐 염기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중 누가 더 많아지느냐의 상황이 달라지고 있죠. 그때 여하튼 제일 많은 애가 누구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만약 pH가 pKa1보다 더 작다. 그럼 pKa1이라는 pH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보다 pH가 더 작다. 그러면 그래프상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중 누가 값이 제일 크냐고요? 빨간색 값이 제일 크죠? 바로 pKa1보다 pH가 더 작은 산성 조건에서는 요놈의 그래프가 가장 값이 클 거라고요. 요 세 개 그래프 중에서. 그래서 요 조건에서는 주종이 뭐가 된다? 바로 H2CO3 산성형이 되는 거죠. 되십니까? 그 다음 pH가 pKa1과 pKa2 사이에 있을 때 어디란 얘기겠습니까? pKa1과 pKa2 사이에 있을 때 이때 노란 그래프, 빨간 그래프, 파란 그래프 중 가장 함수값이 큰 건 누굽니까? 노란색이죠? 바로 이 경우는 누가 주종이다? 중간형이 주종이 됩니다. 이 pH 조건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pH가 pKa2보다도 더 큰 염기성 조건. 바로 pKa2보다도 pH가 더 큰 이 조건에서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중 누가 함수값이 제일 크냐 이런 말이지. 바로 파란색이지?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 요런 염기성 조건에서는 염기성형이 주종이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일반화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Ka1보다도 pH가 더 작다. pH가 작을수록 이건 산성을 뜻하는 거예요? 염기성을 뜻하는 거예요? 산성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인 산성에선 누가 주종이다? 산성형. pH가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더 크다. 그럼 이건 pH가 클수록 염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pH 염기성 조건에서는 누가 주종이다? 염기성형이 주종이다. 그런데 이때 pH가 너무 산성도 아니고 너무 염기성도 아니고 적절히 중간쯤에 있다. 그러면 그땐 누가 주종이다? 중간형이 주종이다. 그 결과를 외우기가 되게 불편해요. 외우는 것 역시 매우 직관적이에요.
외우는 것 역시 굉장히 직관적이고 경험적이죠. 이런 사실을 이 그래프에서 하나하나 싸그리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 모든 3년기 중합하는 문제 혹은 완충형의 문제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어낼 수가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꾹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